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 그 숨겨진 보석을 찾아 떠나는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거기에 있는 정말 아찔한 절벽 도시 론다로 함께 가볼 거예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진짜 다양한 글들 있잖아요. 뭐 생생한 여행 후기부터 꼭 가봐야 한다는 식당 리스트, 또 날씨나 교통 같은 아주 현실적인 정보들, 심지어 투어 상품 소개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론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로 깨어서 론다라는 도시가 가진 그 본질적인 매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론다 하는지, 또 만약 당신이 직접 가게 된다면 뭘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당신만을 위한 좀 깊이 있는 분석, 네, 그걸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현장감 살짝 더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랑 날씨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이 2025년 9월 2일 화요일이고요. 론다는 날씨가 아주 쾌청하다고 합니다. 기온은 최저 14도, 최고 32도까지 올라간다니까 낮에는 햇살이 꽤 강렬하겠는데요. 네, 일교차가 좀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론다의 심장부, 가장 상징적인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론다 하면 역시 누에보 다리. 푸엔테 노에보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엘타호, 협곡을 딱 가로지르고 있는데 와, 사진만 봐도 진짜 숨이 멎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다리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한 여행 블로그 보니까 다리 중앙 아치 밑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감옥으로 쓰였대요. 아, 감옥이요? 그 높은 곳에요? 네, 정말 그 아찔한 높이의 감옥이라니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알고 보면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랑 그 압도적인 자연이 어떻게 같이 있는지, 또 때로는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내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킹컴 무기에도 이런 경이로운 조화에 대한 감탄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 다리는 진짜 여러 각도에서 봐야 그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어떨까요? 트립닷컴 후기를 보면 파라도르 전망대를 많이 추천하던데요. 네, 거기서 보면 다리랑 구시가지 그리고 저 멀리 안달루시아 평원까지 쫙 펼쳐지는 그 파노라마 뷰가 이거 정말 압권이라고 하죠. 특히 해질녘에요. 그 황금빛으로 물드는 풍경. 이거는 진짜 평생 못 잊을 거라고들 하네요. 아, 해질녘 너무 좋겠다. 그럼 반대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건요. 그것도 꼭 해야 한다면서요. 네, 필수죠. 다리의 진짜 규모, 그 웅장함은 사실 협곡 아래에서 봐야 제대로 느껴져요. 트리플이나 부킹컴 후기 같은 데 보면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 하이킹 코스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 길 따라서 내려가면 작은 폭포도 만날 수 있대요. 오, 폭포까지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온몸으로 다리의 높이, 협곡의 깊이를 체감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랄까 인생샷 명소로 완전 핫한 곳 트리플 저러 보니까 누에보다리 뷰포인트가 바로 거기라던데 가수 아이유 씨가 여기서 찍은 사진 올리고 나서 더 유명해졌다고요? 맞아요. 그 다리를 가장 극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딱 담을 수 있는 그 각도? 근데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이 뷰포인트 가는 지름길 있잖아요. 거기가 공사 중일 수도 있다는 정보가 트리플이랑 부킹.com 휴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좀 걸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신발은 꼭 편한 걸로. 근데 이건 필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 주변 풍경이랑 또 어우러지는 다른 볼거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어 왕의 집 같은 경우는 정원도 예쁘지만 그 협곡 아래 강으로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지하 계단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또 론다의 또 다른 상징이죠. 론다 투우장.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 중 하나인데 안에 박물관도 있어서 투우의 역사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론다의 핵심 매력은 결국 이 뭐랄까 수직적인 느낌?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도시, 그 밑으로 그냥 까마득하게 파인 협곡, 그리고 또 그 너머로 펼쳐진 광활한 평야까지. 부킹.com 후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자연이랑 인간이 같이 만들어낸 이 극적인 풍경의 조화, 이게 론다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와, 이런 압도적인 풍경 속에서 론다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완전 군침 도는 얘기가 많던데요. 특히 여러 자료에서 그냥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대표 메뉴가 딱 있더라고요. 바로 속꼬리찜, 스페인어로는 라부데 토로, 맞죠?
네, 맞습니다. 라보데 토로. 아주 부드럽게 푹 익힌 속꼬리 요리. 스페인 남부 가면 꼭 먹어봐야 할 클래식이죠. 근데 론다에서는 이 전통 요리를 또 재밌게 변형시키기도 하더라고요. 한 블로그 보니까 이걸 바삭하게 튀김 형태로 만든 속꼬리찜, 크루시엔테 데 라보데토로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었어요. 오, 튀김이요? 속꼬리찜을 튀겨요?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완전 부드러운 그런 예상 밖의 조합이라고 해요. 가격도 개당 한 3.8유로 정도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하네요. 와, 튀김 속꼬리찜이라니 진짜 궁금한데요? 속꼬리찜 말고도 론다는 그 활기찬 타파스 문화로도 유명하잖아요. 자료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스타일의 바랑 레스토랑이 막 나오던데 몇 군데 좀 특징적인 곳만 짚어볼까요? 네, 론다의 그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딱 보여주는 몇 군데를 좀 추려봤는데요. 우선 미슐랭 셰프가 운영한다는 트라가타. 여기는 좀 현대적이면서 창의적인 타파스를 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인가요? 네, 약간 그런 편이죠. 뭐 오징어 먹물 샌드위치라던가 소 골수 요리처럼 좀 독특한 메뉴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원하시면 가볼 만 하겠네요. 근데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고 예약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편안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가성비 좋게 즐기고 싶다면요? 그런 곳은 없나요? 아, 그럼 바시엠프레 이괄 론다 이 딱일 수 있어요. 원더로그 후기를 보니까 여긴 정말 아늑한 돈데바 같은 분위기래요. 거기서 닭튀김이나 돼지 볼살찜 같은 아주 클래식한 타파스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타파스 가격이 뭐 1유로에서 3유로대. 엄청 합리적이라고 하고 심지어 한국어 메뉴판이 있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한국어 메뉴판까지?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엔트레 비노스입니다. 원더로그에 따르면 여긴 론다 지역 와인을 전문으로 하는 와인바인데요. 와인 리스트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와, 100가지요? 네, 버섯 요리나 꼬치 같은 간단한 타파스랑 같이 다양한 로컬 와인을 맛볼 수 있는데 타파스 가격이 또 엄청 싸요. 1유로에서 2.5유로 정도? 진짜 저렴하죠. 다만 여기는 딱 하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대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현금 필수 중요하네요. 이 외에도 론다에서 맛볼 만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만약 여름에 가신다면 틴토 데 베라노 이거 꼭 드셔보세요. 레드 와인에 탄산수나 레몬소다 섞은 시원한 음료인데 이게 또 그렇게 맛있었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아, 틴토 데보라노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아침이나 간식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추로스죠. 추레리아 알바 여기가 유명한데 통통한 추로스랑 진한 초콜릿 조합이 아주 그냥 일품이라고 하고 가격도 괜찮대요. 여기도 근데 현금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네, 들어보니까 론다에서는 정말 1, 2, 3유로짜리 저렴이 타파스부터 좀 가격대가 있는 창의적인 요리나 근사한 식사까지 예산이나 취향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진짜 일부 가게는 현금만 받는다니까 약간의 현금은 꼭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론다의 분위기 그리고 문화 또 여행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시간인데요. 그 해밍웨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라고 극찬했다면서요. 그 와그 투어 상품 속에 나오던데 정말 그 정도로 낭만적인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막 흐르나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트림 모먼츠 후기 같은 걸 봐도 아기자기하고 매력적인 카페나 식당들이 많아서 골목 구석구석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고 하고요. 또 오래된 투우장이나 아까 말한 누에보다리의 그 숨겨진 역사 같은 것들이 도시에 좀 유서 깊은 느낌을 더해주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론다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밤에 인공 불빛이 적어서요. 별이랑 은하수가 진짜 놀랄 만큼 잘 보였다는 거예요. 와, 별 보기 좋은 곳이군요. 네, 그런 낭만적인 밤하늘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역시 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 중 하나가 여기 있고 투우장 근처에는 또 론다를 엄청 사랑했던 해밍웨이 동상도 있다고 하고요. 브런치 블로그 사진 보니까 투 상징하는 소동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해밍웨이가 론다의 그 극적인 풍경에 얼마나 매료됐는지는 뭐 그의 작품에서도 좀 느낄 수 있죠. 명확하게 여기가 론다다 하진 않았지만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일부 장면에 론다 협곡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많아요.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곳이라는 거겠죠.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특히 세비야에서 론다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보통은 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오미오 같은 예약 사이트 보면 다마스 버스가 세비야 플라사 데 아르마스 터미널에서 론다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그 정도 걸리고 자주 운행하더라고요. 요금은 편도로 평균 한 15유로 정도인데 미리 예약하면 훨씬 싸게 8유로에서 11유로 선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 미리 예약하면 좋군요. 그렇죠. 물론 렌터카를 이용하면 안달루시아 지방 다른 소도시들까지 쭉 둘러보는 그런 자유로운 여행도 가능하고요. 이 론다 안에서는요. 이동은 좀 어떤 편이에요? 론다 자체는 막 크진 않아서 대부분은 그냥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트로피카나 레스토랑이나 특정 뷰포인트처럼 중심가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동선 짤 때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숙소는 좀 어떤가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인지, 그리고 론다에서 보통 얼마나 머무는 게 좋을까요? 하루면 될까요? 숙소는 부킹.com 같은 데 보면 그 누에보다리 전망을 가진 파라도르 데 론다나 카탈로니아 론다 같은 유명한 호텔부터 다양한 가격대의 숙소들이 꽤 있어요. 후기들을 쭉 보니까 이왕이면 누에보다리 전망 객실을 잡는 게 만족도가 확실히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론다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1박은 좀 짧다. 2박 이상은 머무는 걸 추천한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당일치기는 좀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세비야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투어 상품도 물론 있긴 해요. 대중교통 시간 걱정 없이 밤늦게까지 야경도 볼 수 있고 편하긴 한데 역시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유롭게 보긴 좀 어렵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본인 여행 스타일 따라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9월 초 날씨는 아까 얘기했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선선하고 일교차가 크니까 옷차림 좀 신경 써야겠고요. 맑은 날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소소한 팁 몇 개 더 드리자면 많은 식당에 영어 메뉴판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일부 식당에서는 한국어 메뉴판이 있거나 심지어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다는 그런 반가운 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상점이나 식당, 특히 아까 말한 엔트레비노스나 젤라또 가게 같은 곳은 여전히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꼭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론다의 핵심 매력을 정말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누에보다리가 주는 그 압도적인 풍경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 또 속꼬리찜이나 다양한 타파스로 대표되는 맛있는 경험, 해밍웨이의 흔적에 남아있는 그 낭만적이면서도 유서 깊은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까지.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론다라는 도시를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언젠가 그곳을 직접 찾았을 때 정말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작은 그런 등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해밍웨이를 비롯해서 왜 그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론다처럼 극적이고 때로는 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연 환경에 그토록 강렬하게 끌렸던 걸까요? 론다의 그 깊은 협곡처럼 장엄한 풍경 앞에서 우리 인간은 삶과 죽음, 또 사랑과 낭만 같은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뭔가 좀 특별한 영감을 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